조현 외교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아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중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반이니까요. 지금 주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수장이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새 정부 출범해서 처음으로 한중 외교장관이 이제 직접 대면하는 회담이고요. 네. 전화 통화는 했지만 만나는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뭐 정상회담도 했고 관세 협상도 했고 매일같이 뭐 산자부 장관 가고 또 통상교섭 본부장 가고 매일 그러잖아요. 네.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인데 거의 왕래가 우리 특사 방문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왕이 외교부장이 올 차례래요. 작년에 우리 외교부장이 5월 달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외교장관이죠. 조태열 외교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면 한 번 오는 게 정상이라서 왕이 외교부장이 와야 되는데 다음 달 말에 시진핑 주석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근데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또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우리 대통령하고 관계를 보면은 우리 대통령 만나러 일부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외교장관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계산법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누가 오는 게 정상이냐를 따질 거 없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간 거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에 가가지고 굉장히 위세등등하게 하고 갔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자. 또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우리한테도 좋죠. 예, 그러니 여러모로 볼 때 필요한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번 그 회담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영국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도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현 장관이 관례를 깨고 이제 방중을 한 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체면을 좀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좀 작은 나라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축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면 된다는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잘 챙겨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현 장관이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난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시진핑 주석이 오면 11년 만에 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오는 거죠. 그렇죠. 11년 전에 그 서울에 와가지고 엄청 뭐 환영받고 뭐 아주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았죠.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목함지뢰 사건 끝나고 천안문의 그 막루에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중 관계 역사상 가장 양자 관계에선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이 바싹 끌어당기고 압박을 잔뜩 가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반중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드 배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완전히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 안 좋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란 말이죠. 한한령이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오면 뭔가 선물을 가져온다 그러면 한한령 해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순한 뭐 이 다자의 방문이지만
양자 차원에서도 그냥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자회담도 오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자회담만 왔다가 그냥 바로 갈 건지. 예, 지금 이제 그 예, 말씀은 다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양자, 그러니까 한중 우리를 정상회담 한국을 방문한다는 뜻을 또 새로이 둘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상의하러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하고도 잘 지내려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그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번에 북중 간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됐으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10월 10일이 중국의 당창건 80주년이에요. 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0,000명 이상 열병식 하고 10만 명이 기계체조 뭐 해가지고 중국에서 아마 총리 정도가 가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돼요. 북한에요. 네, 네. 네, 북한에 중국의 총리나 하여튼 그 상무위원 제 높은 급에서 갈 겁니다. 가서 선물도 잔뜩 줄 것 같아요. 경제 원조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로서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하는데 중국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죠. 예. 우리가 미국하고만 잘 지낸다고 북한하고 관계가 되나요? 사실은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돼야지 더 북한하고 관계되는데 위성락 실장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강화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주는 국제적 우호 분위기 하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 한미 관계만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를 빨리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중국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예. 그러면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한중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다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지 이 부분은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 한중 방문을 따로 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한중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년 만에 오는데 양자 정상회담도 안 한다면은 더군다나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는 좀 소국인데 그러면은 우리 대국에서 11년 만에 정상이 오는데 양자 정상회담도 안 한다면 시진핑 주석으로도 체면이 안 쓰고 우리로서도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은 꼭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안 하려고 하더라도 시 주석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연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 이제 한중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과연 이제 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들을 이번에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북한에게 크게 신뢰가 안 되는 정도는 다 알려주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사항은 일단 이번에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거 외에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앞으로의 전략을 상의한다. 그 얘기는 전략을 상의한다는 건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암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주 눈에 띄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져 가지고 러시아하고는 동맹 관계고 러시아하고도 푸틴을 만나거나 푸틴의 특사가 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하면은 이 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됨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번에 시진핑하고도 그렇게 좋았다고는 하지만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 양측의 허심탄회한 입장이 개진되었다. 뭐 이 정도에. 그러니까 뭐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허심탄회하고 이런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도 했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중 관계가 진짜로 속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는 거의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이 지금 해왔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난 때까지는 한 번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정책이란 거를 얘기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하고 요번에 천안문 막로에서 만나고 정상회담 했을 때는 비핵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의 핵을 가진 걸 이제 용인하려 드나? 그래서 우리는 그 진상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진상이 어땠건 중국이 지금까지 쭉 유지했던 입장을 왜 만약 바꿨다면 바꾸지 못하게 해야 될 그 지금 쐐기를 박으러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 비핵화는 계속 한다 그랬지 않았냐. 지금도 하는 거냐. 다그쳐가지고 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 제일 잘한 거죠. 예. 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정책으로 유지시켜야죠. 네. 지금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서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언급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현재 사실 북한의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거의 포기한 듯했죠.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럴 정도니까 왜 우리의 문제인데 이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을까 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이제 꺼내 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미적지근한 입장이고 네. 러시아는 거의 인정하는 듯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뉴클리어 파워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거는 핵 보유국으로 공인하는 거고 뉴클리어 파워는 그냥 사실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다시 이제 의제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남북 간에는 아예 대화를 안 한다 그러고 북미 간엔 그래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게 해주려면 너무 그 진입 장벽을 높이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동결도 하나의 단계로 인정해서 동결에 대해서도 약간 뭐 제재를 조금 완화해 준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3단계 비핵화론을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서 첫 단계는 동결. 그러니까 동결이 중요하다고 오세훈 실장도 그랬잖아요. 예. 동결 자체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일단 동결만 돼도 일단은 안심이잖아요. 더는 고도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신뢰가 쌓이면 감축, 그러니까 축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비핵화. 여기 3단계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비핵화를 아예 말도 안 꺼내고 그냥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만 굉장히 우린 전략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3단계를 론을 얘기해서 마지막에 비핵화는 목표로는 꼭 정해놔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핵화 3단계론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위성락 실장이 오늘 그걸 다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쉽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동결이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죠. 네. 그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이 뭐 한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또는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대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좀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절대로 피해야죠. 네.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일 간에 협력을 해서 미국을 약간 압박해도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섭섭해할까 봐 이번에 대통령께서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예 선수를 쳤잖아요.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관계가 맨날 갈등 관계고 그래서 맨날 고심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일본을 가가지고 이시바 총리하고 완전히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물며 미국의 그 가상 적국 내지는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설사 우리가 자유무역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힘을 합쳐서 뭘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 심정상으로는 중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미국은 지금 사실 보호무역을 하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우리랑 맞는 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사실관계 틀린 얘기를 많이 해요. 주한미군도 맨날 4만 3천 명, 예. 5만 명만 맨날 2만 8,5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다 하고 전문가가 얘기해도 항상 4만 3천, 5만 명이에요. 예. 참 정말 고집불통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 반도체 있잖아요. 네. 우리 재작년만 해도 완전히 적자였어요. 1조씩 적자였어요. 근데 뭐 이윤이 뭐 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남는다고요? 그건 반도체처럼 경기 흐름을 잘 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돼요. 그 안 될 때는 적자거든요. 그 기업이 적자면 어떻게 삽니까? 월급을 어떻게 주고.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의약품은 더 많이 남는다? 네. 오늘 나온 뉴스가 우리가 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데 몇 조를 수입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의약품을. 그러니까 미국이 창의적으로 좋은 의약품을 만드니까 우리가 아주 그 심장약병 그리고 아주 특수약인가 봐요. 특수약들이 많은데 그거를 미국에서 다 수입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200% 이 의약품 매기고 반도체는 100% 매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 대만 거기가 세계 60%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55%, 전 세계 55%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미국에도 마이크론 회사가 있지만 이거를 가격을 관세를 올려서 가격이 왕창 오르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 항의할 겁니다. 아마. 이게 반도체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는 미국의 기업들 우리가 팔라도 우리한테 아니면 사올 때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소량밖에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족해요. 어차피 우리한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관세 네. 높이 매기면 손해죠. 손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실도 틀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100% 매긴다 그래서 지금 얼마 매길지도 모르는데 그게 벌써 매긴다 그런 지가 언젠지 벌써 많이 지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오늘 한 얘기는 자동차 관세 25%인데 일본을 15%로 내려줬잖아요. 네네. 영국도 15% 내려주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왜 일본 왜 15% 내려주냐. 도요타하고 우리 경쟁할 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손해본다.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반도체, 의약품, 그건 수익이 더 나는데 그것도 더 매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 관세 매긴 거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도요타에 옛날에 2.5% 매겼는데 내가 그걸 25% 매겼다가 15%로 내린 거다. 본래 나 전에는 2.5% 매긴 거야.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말이 안 되니 우리는 관세가 0%였잖아요. 그렇죠. 0%를 갑자기 FTA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파기시켜고 25% 매겨놓고 너 고통스럽지? 15%로 10% 내려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인 거래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너무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사실 좀 어거지죠. 트럼프를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외교 이슈 다뤄봤습니다. 홍연희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